자, 박원순 서울시장 속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있다. 과연 어떤 얘기일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차장,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내놓고 있죠. 네, 이제 대권을 향한 이제 목표가 확실히 정해졌나 봅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네. 눈으로 보이는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 보니까 네. 뭔가를 계속해서 이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이는 화면 장소가 서소문 이제 서울시청의 서소문 별관인데요. 저 근처에 별관 이제 새로운 신축 그 사업을 짓는다는 겁니다. 572억 원을 투입해서 2019년 완공 예정으로 별관 청사를 건립한다는 겁니다. 무려 14,000제곱미터 규모, 한 4,200평 규모의 사옥을 새 사옥을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또 짓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도를 좀 구해봤습니다만 서울시청에 서소문 청사가 있고 서소문 별관이 있고 그런데 어디에 짓는다는 거죠? 네, 저 사이에 짓는다는 겁니다. 네, 저 빨간 지역이군요. 예, 시립미술관과 서소문 별관 사이에 저 공터에다가 새로운 부지를 짓겠다고 하는데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기 보시는 것처럼 5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네. 2019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멀쩡한 사옥이 있잖아요. 하나 새로 지었잖아요. 네. 조금 옛날 사옥하고 좀 달라서 좀 모양 없게 졌다는 불만이 네. 있었는데 4년 전에 무려 3천억을 들여서 신청사를 지었단 말이죠. 지금 보는 저거죠? 그렇습니다. 저 사옥을 지었는데 그때도 2012년도에 2,989억 원, 3천억을 들여서 새로 지었는데 또 불과 4년 만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네. 그러니까 저게 좁다는 거죠. 새 사옥이. 네. 그래서 또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572억 원을 또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글쎄요. 뭐 지금 어차피 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으면 돈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야 되는 그 임대료, 임차료죠. 그렇습니다. 임대료, 예. 민간 기업에 이제 세를 들어서 들어가 있는데 저걸 만약에 저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이미 시소유를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매입비가 안 들고 거기서 현재 두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81억 원 정도의 임차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7년이면 7, 8 뭐 해서 충분히 네.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지금 꿈꾸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근데 그동안 이제 뭔가 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을 꿈꿨다고 하는데 과연 조금 흐름이 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서울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시장이 될 것이지 시장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시장은 안 되겠다. 시장을 위한 브랜드 사업, 전시 토목사업은 아니다. 그 얘기는 시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박정부 국장, 네. 어떻습니까? 조금 박원순 시장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긴 한 겁니까? 달라진 걸로 보입니다. 그 대선이 다가왔음을 이제 알려주는 이런 하나의 신호라고 보이는데 네. 지금 내년 대선에서 여권에서 지금 문재인, 안철수 이런 구도에서 확실하게 한때는 그 박원순 시장이 거의 1위에 육박했던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어제 얘기 아주 옛날 얘기처럼 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올려서 야권에서 유력한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으로서의 업적을 내놔야 되는데 네. 지금 눈으로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시에 제2별관이라도 딱 지어서 번듯하게 뭔가 일을 많이 하는 이런 네. 모양새를 취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흔한 말로 가방끈 길다고 공부 잘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건물이 많다고 서울시가 제대로 시민을 위한 업무를 하느냐 이러한 그 시민들의 눈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건물이 비좁다면 기존의 공간들을 또는 서울시의 다른 소유 건물을 잘 그 공간 조정을 해서 어떤 그 충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굳이 네. 이렇게 외관으로 지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저희가 방송하는 동아일보 채널 A 사옥이 바로 여기 있고 서울시청이 여기 있는데요. 자,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동대문역까지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3km 정도 되는데요. 이 네. 구간이 왕복 8차선입니다. 굉장히 네. 넓은데 지금 이곳을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보행로를 넓히고요. 그리고 네. 차선을 하나씩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6차로가 되는 거죠. 왕복 8차선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걸 줄여서 6차선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보행로를 하나씩 더 넓히고 대신에 그리고 중간에는 중앙버스 차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차선은 지금 2차선, 그러니까 왕복 4차선이 되는 거죠. 자, 서울이 이제 걷기 편한 도시 만들겠다는 건 모든 시장들의 꿈일 것 같고요. 일단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밀어붙일 결심을 한 것 같네. 이건 결정된 사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초에 공사를 들어가고 2020년에 완공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럼 차가 너무 많이 막히지 않겠느냐 다들 걱정하실 텐데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교통은 많이 막히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해서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아마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또 하나 있죠. 이제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동대문역까지 이 차선에 인도를 대폭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공원화 사업 그리고 녹지를 많이 늘리겠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여러 군 반복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 말고도 하나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보시면 지금 서울역에 있는 고가 굉장히 위험하다, D등급을 받았던 건데요. 저거를 폐쇄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했었는데 저거를 서울시가 지금 공원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공원화하는 작업이 있는데 보강 작업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는 보수공사가 끝나서 이후에는 지금 그 위에 있는 철판을 다 떼내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만들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는 그 위에다가 화분도 심고 해서 내년 4월에는 개방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나 그동안 이제 한정혜 전 의원 그리고 그 문국현 전 대선 후보 모두 이른바 이제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 집착하려는 행정가들을 향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만약 토건족 아니냐, 토목공사 또 하려는 거 아니냐, 그것처럼 쉬운 것 없느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그 장면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벌 출신의 정몽준 의원은 실패한 용산 사업의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며 당선 후 토건 행정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서울 시민은 이미 전임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세빛 둥둥섬 등 토건 행정의 실패를 뼈아프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 또다시 토건 행정, 묻지마 개발 시대로 돌아가길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요. 이명박 후보께서 너무나 많은 재원을 그러지 않아도 건설 쪽에 쓰고 있는데 거기다 또 대운하까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배가 산으로 가는 방법이고 전 세계가 웃는 일이거든요. 비경제성이라든가 환경 파괴성은 제쳐놓고 자원이 경제적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거죠. 박성호 국장 어떻습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하겠다는 것이 다 녹지를 늘리는 방향 쪽이긴 합니다. 네. 지금 서울광장 쪽도 그 도로를 줄이고 이쪽 그 광장을 넓히는 이런 방안을 추진했는데 네. 지금 아까 차가 정체가 돼서 하면 차량이 안 들어올 것이다. 자, 이 부분이 과연 맞을지. 네. 만일에 차가 정체가 돼서 고통이 된다면 비록 인도를 넓혀놨다 하더라도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보행권도 제대로 확보되기 어렵고 차가 막혀 있다면 그 매연과 그 정체가 결국 행인들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박 시장이 얘기하는 바에 인도를 좁혀서 차가 들어오는 것이 고통이 되게 하겠다라는 건데 말하자면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많은 그 강남의 그 어떤 땅, 종부세를 통해서 어떤 땅을 가진 것이 고통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책 결과는 과연 그 땅을 땅과 주택을 보유하려는 것을 완화시켰는가? 오히려 그 어떤 집값만을 오히려 앙등시켰다. 이런 효과처럼 지금 정책을 본인이 겨냥한 효과와 정반대로 도심의 채증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본인이 얘기하는 업적이 아니라 두고두고 박 시장을 원망하는 목소리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박원순 시장의 이제 토목 사업 저것도 이제 눈길이 끌지만 그제 박원순 시장이 누굴 만난지 아십니까? 이틀 전이요. 네. 손학규 전 고문을 강진까지 토굴까지 직접 내려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휴가 중인 박원순 시장이 강진까지 왜 갔을까요? 결국 지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김근태계로 불리는 민평연계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를 출범하고 그 마음이 이제 결국 콩밭, 대선에 이제 가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 어떤 눈으로 보여주는 토목건설 사업과 또 자기의 세를 모으려는 이 박원순 시장의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면서 서울시는 언제 챙기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건축 사업, 토건 사업 한다고 다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녹지를 강화하는 방식의 건축 공사를 이제 박원순 시장이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건 돈을 써서 무언가를 만든 일과 관련해서는 좀 객관적인 평가가 현 시장이건 과거 시장이건 또 공정하게 공평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